네, 안녕하세요. 세종관용 여러분들.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에서는 카메라의 노출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했죠. 우리가 이제 먼저 살펴본 초점을 맞추는 요소가 있었고요. 노출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었고, 시간을 결정하는 한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먼저 살펴본 것은 노출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이 셔터 타임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렌즈를 어느 정도 개방하느냐에 따른 이 조리개 우선 모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조리개를 많이 개방할수록 당연히 빛이 많이 들어오고요. 조리개를 개방을 적게 할수록 빛이 적게 들어오게 되겠죠. 이 조리개를 조정하는 기능도 아주 심각한 이 카메라의 광 센서의 이 빛의 양을 결정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리개는 렌즈의 개방 면적이죠. 면적을 갖고 이 이미지 센서에 가는 이 빛의 양을 결정하는 기능입니다. 이것은 표기를 어떻게 하느냐는 이제 카메라 메이커마다 다른데요. 니콘이나 뭐 펜탁스 같은 경우는 A로 표시합니다. 이 캐논이나 뭐 기타 다른 메이커들은 AV로 합니다. 여기에서 A는 오토가 아닙니다. 어파처라고 하는, 이게 이제 조리개라는 뜻의 영어입니다. 오토가 아니고 어파처라고 하는 조리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조리개냐 아니면 조리개 값이냐, AV는 이제 value라고 해서 조리개 값이냐, 이것으로 이제 다이얼로 각 카메라마다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광 센서에 보내는 빛의 양을 내가 조리개를 결정해주면 셔터 타임은 카메라가 결정을 해서 자동적으로 광 센서에 알맞은 빛의 양이 가도록 결정하는 기능이 조리개 타입입니다. 우선 모드죠. 이 조리개 수치는 굉장히 복잡한 숫자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 숫자의 근원은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원이, 조리개 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원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3.14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이 이제 원의 면적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곱으로 나온 숫자라고 이 간주를 해서 이 시간의 숫자하고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이 루트를 씌워서 숫자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조리개 숫자는 가장 많이 개방하는 숫자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의 빛의 양이 절반이 되는 루트 2분의 1이 있고, 루트 4분의 1, 루트 8분의 1. 이 단계마다 빛의 양이 절반으로 줍니다. 조리개 면적이 절반으로 주면서. 그래서 루트 16분의 1, 32분의 1, 루트 64분의 1, 루트 128분의 1, 루트 256분의 1, 루트 512분의 1, 루트 1024분의 1, 이 값을 조리개의 수치로 표현합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조금 생소한 것이지만 이 수치도 카메라의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리개 수치는 우리가 또 외워야 하는 수치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기로 두들겨서 계산을 해보면 이런 수치가 됩니다. 1, 1.4, 2, 2.8, 4, 5.6, 8, 11, 16, 22, 32, 44. 사실은 아날로그 시대 때에 있던 65는 디지털로 오면서 이 65라는 숫자는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날로그 시대 때는 렌즈가 굉장히 커서 조리개를 물리적으로 굉장히 조일 수가 있었지만 디지털 시대 때 오면서는 렌즈가 작아졌습니다. 렌즈가 작아지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조리개를 조일 수 있는 한계가 44까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렌즈에 따라서 많이 다르지만 렌즈에 따라서는 뭐 22까지 조이는 렌즈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숫자는 이렇게 65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외우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자세히 보면 1과 1.4만 외우면 되는 것이 한 단계 거쳐서 2배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에 한 단계 걸치면 2가 되죠. 2에 한 단계 걸치면 4가 되죠. 4의 그 다음 단계를 거쳐서 나가면 8이 되고 16, 32, 65로 표기했지만 64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1.4는 어떻게 되느냐? 또 한 칸 건너뛰면 2.8, 5.6, 11, 이거 이제 반올림해서 11이 됐죠. 11의 2배, 22, 44 이렇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 외우기가 쉬운 숫자이기도 합니다. 조리개는 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광량을 단순히 결정하면 우리가 사진 찍는 것이 너무나 쉬운데요. 조리개는 광량만 결정하지 않고요. 우리가 사진을 찍는데 아주 굉장한 중요한 다른 기능. 이것을 보통 우리가 심도라고 그랬는데 사진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표현되는 이 범위가 있습니다. 이 거리계상의 이 범위를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심도라고 하는데 이게 사진의 그 이미지가 선명하게 맺히는 범위를 그 조리개가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리개를 무작정 조인다, 무작정 연다 이 상황이 그 카메라 이미지, 내가 원하는 주제 주변의 이미지를 선명하게 할 수도 있고 흐려지게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조리개가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내가 조이고 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진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열거나 마음대로 닫을 수가 없는 게 조리개입니다. 사실은 내가 조리개 뒤쪽의 상을 흐리게 하고 싶다. 조리개 주변에, 그러니까 주제 주변에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리개를 열어야 되는 게 이제 조리개입니다. 그런데 주제 주변의 이미지를 선명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내가 조리개를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어떤 사진을 찍고 싶으냐에 따라서 조리개를 열고 닫는데 그 열고 닫음과 동시에 광량이 결정됨으로써 우리가 사진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딱 사진이 어려워지는 포인트는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조리개 열고 닫을 때 이미지를 선명하게 하는 범위가 변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면 사실은 이 카메라의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리개 조작도 카메라 바디 쪽에 조리개라는 다이얼이 있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조리개 다이얼이 있어서 조리개 다이얼을 조작을 하면 조리개 우선으로 우리가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조리개 우선 모드가 되게 되면 카메라는 이제 반자동이죠. 시간을 자기가 측정을 해갖고 이미지 센서에 알맞은 광량이 들어가도록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아까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살펴봤을 때 이제 카메라 다이얼이 있죠. 이 수동으로 노출을 맞추는, 지금 이제 우리가 광량을 결정하면서 노출을 맞추는 게 있는데 조리개를 선택하면 조리개 우선 모드가 되고 시간을 선택하면 반자동이죠. 시간을 우선 모드가 되고 이 프로그램 모드를 택하면 카메라가 계산해서 이 모든 것을 사진을 찍어주고 그것조차도 내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오토라는 모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조리개 우선 모드는 내가 조리개를 선택함으로써 카메라가 셔터 타임을 조정을 해서 정확한 노출량을 결정하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아주 이해 못하는 이제 초보자들을 위해서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조리개 우선 모드가 이제 인물 같으면 조리개를 여는 경우가 되고요. 풍경 같으면 조리개를 닫는 경우가 되고 꽃 같은 경우도 조리개를 닫는 경우가 되고요. 스포츠 같은 경우는 조리개를 여는 경우가 되고요. 야경 같은 경우도 조리개를 여는 그런 선택을 카메라가 이게 이 사용자가 밤에 찍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 환경에서 조리개를 어느 정도로 조정을 해줘야 되고 셔터 타임을 어떻게 할까 이 카메라가 계산하는 이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이 조리개를 열고 닫으면 조리개 22까지 되면 이 면적이 이렇게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조리개를 조이면 조일수록 그 주제 주변의 상이 점점 선명하게 나타나고, 대신 조리개를 조이면 조일수록 셔터 타임이 느려지기 때문에 움직이는 피사체인 경우는 흐려지게 됩니다. 이것을 똑같은 셔터 타임인데 내가 1.4에 1000이라는 것을 두고 조정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감도라는 것이 있는데, 일단 조리개라는 것을 갖고 이번은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노출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이 감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한 내용이 잘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으면 우리 카페 게시판으로 올려주시면 제가 즉각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